이강인의 소속팀 PSG, 레알 마드리드의 측면 공격수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입니다. 지난 시즌 정상급 활약을 펼치면서 레알의 스페인, 라리가 우승과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견인한 비니시우스는 발롱도르 수상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PSG는 계약 만료로 팀을 떠난 킬리안 음바페의 공백을 비니시우스로 메우려는 계획으로 보이는데요. 프랑스 축구 소식을 전하는 게 풋볼 뉴스 프랑스에 따르면 프랑스 매체 프랑스 텔레 소속 언론인 모하메드 부합씨는 프랑스 RMC 스포츠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인 애프터 풋에 출연해 PSG가 비니시우스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겟 풋볼 뉴스 프랑스는 부합씨가 꺼낸 비니시우스의 PSG 이적설을 앞서 레키프가 곧 레알에 합류할 예정인 음바페가 레알 라커룸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낸 것과 엮었습니다. PSG 시절부터 라커룸 내 영향력이 지대했던 음바페가 레알 라커룸에서도 같은 태도를 유지한다면 특정 선수들이 팀을 떠날 수도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매체는 또한 음바페와 비니시우스의 포지션이 겹친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비니시우스는 주로 왼쪽 측면에서 뛰는데 음바페 역시 최전방 스트라이커와 왼쪽 측면 공격수를 모두 소화하는 선수입니다. 실제 레알은 음바페의 합류로 비니시우스, 음바페, 호드리구로 이어지는 최강 3톱을 구성할 수 있게 됐으나 포지션 불균형에 대한 지적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선수가 모두 측면 자원으로 분류되는 데다 중앙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주드 벨링엄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니시우스의 이적설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PSG가 새로운 공격수를 찾고 있다는 점도 이유인데요. PSG는 팀 득점의 대부분을 책임졌던 음바페를 대신해 팀의 공격을 맡길 만한 자원을 찾는 중입니다. 곤살루 하무스와 랑달 콜로 무아니가 있기는 하나 두 선수들보다 득점력이 더 좋은 선수가 필요하다는 판단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빅터 오시멘을 비롯해 다수의 스트라이커 자원들이 PSG와 연결되고 있으나 비싼 이적료 등을 문제로 공식 협상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레알이 비니시우스를 매각한다는 희대의 결정을 내릴 것인지 그리고 PSG가 아무리 자본력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비니시우스를 영입할 수 있을지는 의문인데요. 비니시우스는 유력한 발롱도르 수상 후보이자 현재 레알의 중심축이나 다름없는 선수입니다. 비니시우스의 플레이에서 시작되는 득점과 기회 생산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레알이 팀의 핵심 자원을 쉽게 넘겨주는 팀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레알이 PSG의 제안을 거절할 경우 PSG는 바이아웃을 지불하는 선택을 내릴 수 있는데 이 역시 실현되기 힘든 일입니다. 레알은 지난해 비니시우스와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비니시우스에게 무려 10억 유로 약 1조 4,820억의 바이아웃을 걸었습니다. 아예 판매 불가라는 소리입니다. 과연 파리의 새로운 공격수는 누가 될까요? 어느 선수가 이강인과 호흡하며 이강인 선수를 빛내줄 수 있을까요? 이강인의 축구화에는 의문의 알파벳이 적혀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축구화뿐만 아니라 정강이 보호대, 늘 끼고 있는 반지 등에도 쓰여있는 이 영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는 이강인이 얼마나 가족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알파벳 조합입니다. 바로 아버지, 어머니, 첫째 누나, 둘째 누나 본인 순으로 이름의 첫 알파벳 이니셜을 따온 것인데요. 매일 신고 매일 입는 축구 용품에 가족의 이니셜을 새겨 넣을 정도로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PSG 입단 기념 75초 인터뷰에서도 이강인은 쉬는 날 주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가족과 밥 먹기 라고 답한 바 있는데요. 또 다른 매체 인터뷰에서도 늘 그는 가족이랑 무엇이든 같이 하는 걸 좋아한다며 가족, 축구 말곤 없다고 망설임 없이 말했었습니다. 취미 역시 부모님과 누나들이랑 시간 보내는 게 취미라면 취미 라고 답해 감동을 안겼었습니다. 스페인에서 처음으로 멀티골을 넣은 후 이강인은 매체 인터뷰를 통해 누나를 보고 한 셀레브레이션이다. 누나가 내게 매번 골을 넣으라고 하기 때문이다라며 웃으며 이야기했었는데요. 국내 예능 프로그램으로도 알려진 이강인의 누나 이정은 양은 현지서 동생을 매니저처럼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이강인의 툴툴대는 것 같은 말에서도 누나를 향한 애정이 느껴졌었습니다. 또한 이강인의 정강이 보호대에는 한쪽에는 대한민국 국기, 또 다른 한쪽에는 스페인 국기와 함께 동일한 이니셜 조합 그리고 가족 사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강인은 2011년 10살 때 온 가족이 스페인으로 건너가 축구선수 생활을 했었습니다. 피파 규정을 지키기 위해 온 가족이 스페인으로 건너가 자신을 뒷바라지했다는 점에 가족에 대한 사랑이 무척이나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7년 4월 18세 이하 대표팀에 소집되기 전까지 이강인은 스페인 현지에서 축구를 하고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일상이 익숙했습니다. 2017년 아시아축구연맹 19세 이하 챔피언십을 기점으로 연령별 대표팀과 함께하는 접점이 많아진 이강인은 2살에서 3살 많은 형들과 대화를 하며 다시 한국어가 익숙해졌다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한때 스페인 축구협회가 귀화를 추진한다는 얘기도 나왔었지만 이강인의 가족은 그럴 일은 없다고 단호히 거절했었습니다. 먼 나라에서 성장기를 보냈지만 조국을 향한 이강인의 마음은 애틋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UEC 월드컵과 카타르 월드컵 내내 이강인은 경기 시작 전 국가가 울리면 입을 크게 벌리고 따라 부르며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인터뷰에서도 동료 관중, 팬들 모두 애국가를 크게 불러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했었는데요. 그는 왜 그렇게 애국가를 크게 부르느냐는 질문에 그냥 좋아서 라며 웃음을 지으며 팬들의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기고자 하는 마음에서 지고 싶지 않아 더 크게 부르기 시작했다고 고백했었는데요. 이강인은 포르투갈전에서 상대 선수들이 국가를 크게 부르더라. 그런 데서 기선제압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나도 크게 부르고 있다라고 말했었습니다. 유럽 한복판에서 10대 시절을 보내며 프로 무대까지 왔지만 그 시간 동안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이강인의 가족이 온전히 품고 있고 이강인 선수도 강하게 애착을 보이고 가족에 대한 고마움도 잊지 않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이강인 선수 지금도 잘 되었지만 앞으로 더욱 성장하며 가족에게 행복을 전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행복한 축구 선수가 되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A매치 10호 골을 기록한 이강인은 그대로 손흥민에게 달려가 폴짝 뛰어 안겼습니다. 요란하던 중국 관중들은 일제히 침묵에 빠졌습니다. 이번 골로 이강인은 최근 10번의 A매치에서 6골 3도움을 올리게 됐습니다. 10경기에서 9개의 공격 포인트. 최고의 폼인데요. 이 경기 약 79분간 활약한 이강인은 1골 이외에도 89%의 높은 패스 성공률, 기회 창출 1회, 상대 박스 내 터치 1회, 드리블 성공 1회, 파이널 서드 지역 공 투입 무려 10회를 기록하며 한국이 답답한 순간마다 숨통을 트이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이 경기 손흥민이 위치한 왼쪽 측면에서 주로 공격을 풀었습니다. 이강인이 위치한 오른쪽으론 공이 잘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강인은 공을 잡을 때면 필드 전체를 확인한 뒤 동료가 쇄도하는 쪽으로 공을 뿌리며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왼쪽 측면에 위치한 손흥민을 발견한 뒤 긴 패스로 공을 연결하고 다시 침투해 손흥민의 패스를 슈팅으로 연결하는 장면은 압권이었습니다. 이강인은 소속팀 PSG와 대표팀에서 여러 포지션을 오가며 활약 중입니다. 그는 가장 선호하는 포지션 이야기가 나오자 매 경기 매 순간 다른 것 같다. 감독님이 원하시는 포지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내가 대표팀에서 처음 한 인터뷰처럼 매 순간 팀을 가장 많이 돕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 한다. 포지션에 신경 쓰기보다는 팀의 도움과 보탬이 많이 되려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축구는 큰 변화의 시기를 앞뒀습니다. 손흥민, 이재성, 김진수 등 1992년생들의 나이가 30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젊은 이강인의 맹활약에 팬들은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을 수 있었습니다.